안녕하세요. 페달러너 전민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있고 탄수화물도 줄였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도 하고 탄수화물도 줄였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요. 최근 댓글에도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죠.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운동할 때 힘든 건 알겠어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줄였으면 살도 같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몸은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몸이 막 붓죠. 체중계 숫자는 며칠째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더 무겁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덜 독하게 했나? 탄수화물을 더 줄여야 되나? 혹시 운동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몸이 진짜로 원하는 건 더 강한 운동과 제한이 아니라 다시 잘 움직이고 회복해야 한다는 신호를 몸에서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운동도 하고 탄수화물도 줄였는데 살이 왜 안 빠지는지, 그리고 내 몸이 지방을 잘 쓰는 상태인지 아니면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상태로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쉽고 간단한 것부터 볼게요. 체중계 숫자는요, 지방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초반에는 체중계 숫자가 정말 빨리 내려갑니다. 이때 빠지는 체중의 상당 부분은요, 체지방이 아니라 글리코겐과 수분입니다. 글리코겐은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과 간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연료입니다. 운동할 때 바로 꺼내서 쓰는 연료 탱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글리코겐은 수분을 함께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글리코겐이 당연히 줄고 함께 붙어있던 수분도 빠지면서 체중이 확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건 우리가 정작 빼야 될 체지방이 빠진 것과는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체중이 잘 빠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딱 멈추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수분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체지방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체지방을 줄이려면 결국 에너지 적자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운동하는 사람이 너무 강하게 식사를 줄여버리면 오히려 피로 누적, 일상 움직임의 감소, 운동질의 저하, 수분 저류 현상 때문에 체중 감량이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덜 먹으면 살이 빠진다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안 먹으면 체중 감량에 필요한 이런 흐름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다음날 체중을 재보면 오히려 늘어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정말 허탈하고 멘탈이 무너지죠. 어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왜 체중이 도대체 는 거지? 달리기를 두세 시간이나 하고 길게 라이딩을 했는데 왜 이럴까? 하지만 강한 운동 다음 날에 체중이 오르는 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장거리 러닝, 긴 라이딩처럼 강도가 높거나 시간이 긴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피로와 미세 손상이 생깁니다. 몸은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수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육 손상이라던가 염증 반응, 글리코겐 회복, 나트륨 섭취, 수분 부족 등이 겹치지만 지방이 늘지 않는데도 체중계 숫자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다음 날 체중이 올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 운동했는데 살쪘네. 정확히는 체중이 늘어난 게 아니라 체중이 일시적으로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하루 단위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봐야 할 것은요, 하루 숫자가 아니라 1주, 2주 사이의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숫자만 볼 게 아니라 몸의 붓기, 수면, 운동 후 피로, 간 음식이 당기는지, 운동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는지를 더 같이 봐야 정확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운동으로 오늘 500칼로리를 썼으니까 하루에 총 소비도 500칼로리가 늘었겠지? 그런데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운동은 분명히 건강에 너무 좋습니다. 심폐기능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좋고 근육도 만들어지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너무 큰 도움을 주죠. 하지만 체중 감량만 놓고 보면 운동으로 쓴 칼로리가 하루 전체 소비량 그대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한쪽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면 다른 한쪽에서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 후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걷거나 걸어가야 할 길을 또 차로 가기도 합니다. 집에 오면 또 바로 눕죠. 평소보다 몸의 움직임도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운동의 일상 움직임을 저희는 이제 니트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운동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움직임들입니다. 걷기, 서 있기, 집안일, 출퇴근, 계단 오르기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운동을 1시간 동안 열심히 했어도 나머지 이 23시간이 움직임이 크게 줄어들면 하루 전체 소비 에너지는 생각보다 크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은 운동 시간만 보시면 안 돼요. 운동 후 내가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운동은 했는데 운동 끝나고 힘들다고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이미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죠. 요즘에는 탄수화물을 단순히 살찌는 음식으로 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요, 오히려 고강도 운동이나 장거리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연료입니다. 그런데 운동량은 많은데 탄수화물까지 계속 부족하면 몸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연료가 너무 부족한데? 그런데 계속 움직여야 돼. 일단은 버텨보자. 이 상태가 반복이 되면 운동의 질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실 거예요. 같은 페이스가 더 힘들고 심박은 빨리 올라갑니다. 파워는 안 나오게 될 거고요. 운동 후 피로도 오래 가서 더 힘들어져요.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몸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버티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체중 감량도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잘 움직이고 잘 회복하고 다음 운동을 제대로 해야 전체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잠깐 코르티졸 이야기를 제가 해볼 텐데요. 코르티졸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고 있죠. 스트레스라고 하니까 무조건 나빠 보이는데 이 코르티졸은 무조건 또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운동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혈당을 유지해야 할 때 우리 몸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졸입니다. 문제는요, 고강도 운동, 수면 부족, 탄수화물 부족, 피로 누적이 계속 겹칠 때 나타나는데요. 코르티졸 하나 때문에 체중이 오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 몸은 스트레스 상태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몸이 수분을 더 붙잡거나 붓고 더 무겁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체지방이 조금 줄고 있어도 체중계 숫자는 잘 안 내려가거나 오히려 오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탄수화물도 줄였고 운동도 했는데 왜 체중이 안 내려가지? 왜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은 더 무겁지? 이건 지방이 갑자기 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수분을 붙잡고 있고 몸이 피곤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량은 많은데 먹는 양이 계속 부족하면 몸은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더 어렵게 얘기하면 대사 적응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덜 먹고 더 움직였는데 몸도 같이 소비를 줄여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T3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호르몬은 몸의 엔진 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의 에너지가 충분하고 회복이 잘 되면 몸은 에너지를 비교적 잘 쓰는 상태가 됩니다. 슈퍼카가 되는 거죠. 연비가 안 좋은 슈퍼카. 그런데 운동량은 많고 전체 에너지 섭취가 부족하고 탄수화물까지 오래 부족해버리면 T3 같은 이 대사 신호가 갑자기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아, 지금 몸에 에너지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에너지를 마음껏 쓰면 안 되니까 저축해야겠어. 그러면 몸은 소비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계속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몸이 계속 피곤하고 운동을 해도 운동 강도가 생각만큼 잘 안 올라오고 평소보다 또 춥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루 움직임 자체가 줄어듭니다. 회복도 늦어지게 되고 체중도 생각만큼 잘 안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갑상선에 문제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운동량은 많은데 먹는 양이 부족하면 피로가 오래가고 몸은 더 추워질 수가 있고 컨디션은 계속 떨어지면 식사와 회복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몸무게가 안 빠지니까 억지로 운동량을 늘리고 식사량을 줄이는데 이때 필요한 건 오히려 몸이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복과 연료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너무 오래 줄여버리면요, 몸은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 안에서 다시 당을 새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당신생 합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이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사용해야 하는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문제는요, 운동량은 많은데 에너지와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이게 계속 반복될 때 나타납니다. 이때 몸은 회복보다 에너지 유지에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운동 후 회복이 늦어지고 운동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고 몸은 계속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탄수화물을 줄였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건 앞에 말씀드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몸이 지방을 잘 태우는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고 버티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뛰고 자전거도 계속하고 하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도대체 높게 나오는 거지? 운동하면 콜레스테롤은 당연히 내려가는 거 아니야? 물론 콜레스테롤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전도 있을 수 있고요. 식습관, 포화지방 섭취가 많은 거겠죠. 음주, 수면, 스트레스, 약물, 갑상선 기능, 굉장히 여러 요인이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서 지방 섭취, 그 중에서도 포화지방 섭취가 늘어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LDL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운동 때문에 올랐다, 탄수화물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량이 많은데 몸은 계속 피곤하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수면도 부족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혈액 검사, 이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운동을 더 해서 낮춰야겠다가 아니라 식사, 수면, 회복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왜 내 몸이 점점 안 좋아지지?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요, 당연히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운동 자체가 아니라 회복이 따라오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이런 숫자들이 걱정이 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나 의사분들과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같이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식사, 수면, 회복 상태를 같이 점검을 해주셔야 내 몸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호르몬은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없죠. 콜레스테롤도 확인을 해보려면 또 피검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신호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체중계 착시 현상인데요. 탄수화물을 줄인 초반에는 체중이 빨리 빠지는데 어느 순간 멈췄는지, 강한 운동 다음 날 체중이 오히려 올라가는지, 몸이 붓고 무겁게 느껴지는지 이런 증상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운동 후 보상 행동입니다. 운동은 했지만 나머지 시간에 덜 움직인다던가 더 오래 앉아있는지, 운동했다는 생각 때문에 식사나 간식량이 늘지는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절전 모드 신호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인 뒤 운동 강도가 안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같은 페이스에서 예전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고 아침 컨디션이 안 좋고 계속 무거운지, 몸이 자주 춥고 활력이 없고 단 음식들이 계속 생각나는지, 회복은 또 잘 되고 있는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요, 단순히 식사를 더 줄여야겠다, 운동을 더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내 몸이 지금 너무 에너지를 아끼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해결책은요, 무조건 음식을 많이 드셔라,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라 이게 아닙니다. 핵심은 탄수화물을 줄일 곳과 남겨둘 곳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줄여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야식, 과자, 술, 기름진 안주, 배고프지 않는데 입이 심심해서 먹는 간식들. 반대로 남겨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운동 전, 운동 중, 그리고 운동 후의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을 하는 날 60분 이상 달리기나 긴 라이딩을 하시는 날에는 몸이 쓸 수 있는 탄수화물을 계속 보급을 해주셔야 돼요. 운동 후에는요,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시는 거, 수면을 꼭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회복의 효과만 놓고 보면은 수많은 영양제보다 수면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주무셔야 돼요. 수면 중에는 조직도 회복되고 자율신경계도 회복되고 호르몬 회복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단만 볼 게 아니라 수면을 꼭 같이 봐주셔야 돼요. 훈련 계획은 정말 많이들 갖고 계신데 회복 계획은 거의 대부분 안 갖고 계세요. 하지만 몸을 강하게 만드는 건 운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운동은 우리에게 주는 자극이고요. 적응과 강함은 회복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회복도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제가 7일 테스트를 한번 제안해 드려볼게요. 단, 이 테스트는 7일 동안 체지방이 얼마나 빠졌는지 보는 테스트는 아닙니다. 내 몸이 다시 잘 움직이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딱 7일간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운동 전후로 재배치를 해볼 겁니다. 요즘 정말 좀 안타까워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찐다, 몸에 안 좋은 영양소다, 나는 미디어의 무분별한 이런 공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탄수화물은 절대 나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고강도 운동 전에는요, 탄수화물을 조금씩 섭취를 해주세요. 바나나 반 개나 식빵 한 조각, 작은 주먹밥, 스포츠 음료 또는 에너지젤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60분 이상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 중 보급을 꼭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젤도 좋고요, 스포츠 음료, 또 긴 라이딩 중에는 바나나, 양갱 등 이런 탄수화물 제품도 아주 훌륭합니다. 운동 후에는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섭취를 해주세요. 너무 거창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본인이 드실 수 있는 위주로 드셔주시면 됩니다. 대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줄일 것은 확실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야식이나 과자, 술, 불필요한 간식들 한번 줄여보시고요. 그리고 7일 동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아침 체중 매일 재실 필요는 없고요. 수면, 하루의 걸음수,
같은 운동 강도에서의 심박, 운동 후에 피로감, 몸에 붓기, 단 음식이 또 얼마나 당기는지, 야식을 드셨는지, 그리고 운동 전후에 탄수화물 섭취를 잘 해주셨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체중이 하루하루 얼마나 빠졌는지만 보지 마세요. 운동 페이스가 괜찮는지, 조금은 편해졌는지, 운동 후에 피로가 덜한지, 하루에 걸음수는 회복이 되고 단 음식은 안 땡기는지를 같이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옆에서 정말 한 분 한 분 다 봐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만 체크해 보셔도 아마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체중계보다는 몸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해보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가 또 따로 만들어 놨는데요. 내가 운동할 수 있을 만큼 먹고 있는지,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쉬고 계시는지, 하루 전체의 움직임은 줄었는지 아니면 잘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요, 제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도 남겨둘 테니까요. 가셔서 보시고 한 번씩 체크도 해보시고 내 상태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동도 하고 탄수화물도 줄였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체중계의 숫자는요, 지방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고강도 운동 후에 수분 때문에 체중이 충분히 오를 수가 있고요. 운동으로 쓴 칼로리가 하루 총 소비에 그대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탄수화물 부족과 피로가 겹치면 운동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일상의 움직임은 줄어들고 회복이 늦어지는 건 어찌 보면 또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몸이 절전 모드로 가면은요,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이는데도 체중은 생각처럼 안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에게 체중 감량은요, 무조건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잘 움직일 수 있게 먹고 잘 회복할 수 있게 쉬시고 그 상태에서 불필요한 섭취를 줄이면서 우리 몸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혹시 지금 운동도 하고 계시고 탄수화물도 줄이고 있는데 체중은 안 내려가고 몸이 오히려 더 무겁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7일 동안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몸이 원하는 건 더 강한 운동이나 제한이 아닙니다. 다시 잘 움직이고 회복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운동만이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은 자극이고요. 적응은 회복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실 다이어트 중에 정체기가 오신 분들에게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고민해보고 또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멋있다!